오늘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점이나 주제를 다룰 때 근본적인 이야기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도 않고요. 얼마 전에 그랜저 풀체인지 옵션이랑 가격표를 분석해드렸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구형이랑 비교해도 1000만원, K8하고 비교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술적인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풀체인지라고 해도 K8하고 세대 차이는 같거든요. 차체랑 엔진이 완전히 동일하고 단순히 기본 사양을 많이 넣었다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납득이 좀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가격표를 보고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분석하고 나서 그랜저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를 생각해보니까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마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의 전략, 심지어 기아랑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차원의 새로운 전략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아니 아무리 풀옵션이라고 해도 6200만원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6200만원이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5시리즈나 E클래스도 겹칠 수 있는 가격이죠. 왜냐면 BMW랑 벤츠는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그랜저가 비싸진 이유를 단순히 사양과 옵션에서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 사양이 굉장히 풍부해진 건 맞습니다. 왜냐면 스마트 센스를 굳이 넣지 않아도 반자율 주행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예전엔 스마트 센스가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필수였다면 지금은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받는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양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면 기본 가격만 오르든가 해야죠. 왜 풀옵션 가격까지 이 정도로 올랐냐 이겁니다. 기본 사양 때문이라면 기본 가격만 오르고 그만큼 옵션 선택지도 줄어드니까 풀옵션 가격 자체는 상승폭이 좁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막 세계를 뒤흔들 신기술이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순수 전기 모델이 추가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빌트인 캠 같은 게 2세대로 바뀌었다 정도, 스마트 센스 같은 것도 그냥 업데이트 됐다 정도죠. 그냥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iOS가 15에서 16으로 바뀐 게 아니라 15.0.1 정도로 업데이트된 느낌 정도라는 거죠. 연구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이 정도 이상은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현대차가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에쿠스 부활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반발에 근거가 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네시스와 겹칠 거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에쿠스 부활론 또는 그랜저의 위상을 현대차 스스로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제였습니다. 반발이 많았지만 이미 현대차는 그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전략을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그랜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현대차한테 돈 받았다는 댓글을 쓸 거고요. 끝까지 본다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일단 그냥 숫자부터 비교해볼까요? 이번 그랜저 크기 재현을 보면 길이가 5035mm, 너비가 1880mm, 높이가 1460mm, 휠베이스는 2895mm에 달합니다. 구형이랑 비교하면 길이, 너비, 휠베이스가 모두 커진 거고 높이만 10mm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길이입니다. 5m를 넘겼죠. 5m라는 숫자가 약간 자동차 쪽에선 플래그십 세단만의 영역이었습니다. 한창 제규어 XJ가 세대 교체됐을 때 외신에서도 5m가 넘는 차체라는 키워드나 관련 문장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크기가 커졌다는 걸 하나 전제로 깔고 그 다음은 가격이죠.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약간 암묵적인 룰이 존재하잖아요. 아반떼급은 2천만원대, 소나타급은 3천만원대, 그랜저급은 4천만원대 이런 식으로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비싸다고 욕먹고 이 가격대로 나오거나 조금 저렴하면 가성비라고 칭찬을 받죠. 그런데 이번 그랜저는 이 암묵적인 룰을 과감하게 깨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쿠스 부활론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에쿠스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일반적으로는 제네시스 때문에 에쿠스를 부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네시스를 진짜 생각한다면 에쿠스가 부활하거나 에쿠스급 차가 현대차 내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브랜드 단위로 보면 현대차는 기반이고 제네시스는 건물이거든요. 기반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건물을 더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제네시스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요구가 따라옵니다. 대중 브랜드가 갖춰야 할 건 뭔가요? 큰 틀에서 본다면 내구성, 기술력, 그리고 가성비죠. 이 세 가지만 갖춰도 웬만해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가 갖춰야 할 자격은 기본으로 깔고 역사, 위상, 브랜드의 가치, 심지어는 공장의 생산
생산 환경까지 따집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어가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요.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중간에 도태되거나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어큐라나 인피니티, 반대로 이런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한 건 렉서스입니다. 렉서스는 파생된 프리미엄 브랜드고 토요타는 그 기반입니다. 렉서스가 있다고 해서 토요타가 플래그십 모델을 눈치 보면서 안 만들거나 하지 않죠. 크라운은 물론이고 심지어 센츄리는 일본 내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로 통하고 대중 브랜드임에도 장인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렉서스 판매량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로 보면 이런 겁니다. 에쿠스를 만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문장이랑 아반떼를 만들던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문장이랑 느낌부터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냥 기대도 안 되잖아요. 아반떼까지밖에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봤자 얼마나 프리미엄이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고요. 전략은 좀 더 세분화되어야겠죠. 토요타나 렉서스도 보면 토요타의 플래그십은 내수 고객들을 위한 차로 통합니다. 센츄리 같은 차들이 고유 관료들의 의전차로 쓰입니다. 렉서스의 플래그십 모델은 해외 시장을 위한 차들로 통합니다. 브랜드 가치나 이름값 때문에 에쿠스를 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에쿠스도 단독 엠블럼이 이미 존재하죠. 보닛에 단독 엠블럼을 달고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은 죄다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에쿠스의 이름값이 제네시스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은 일종의 상한선이나 한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를 지금보다 더 비싸고 고급스럽게 만든다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현대차의 기술이나 브랜드 가치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저렴할수록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에쿠스를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랜저를 더 비싸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그랜저라는 차가 원래는 이렇게 많은 판매량이 나올 차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그랜저는 국민 차량은 거리가 먼 차였습니다. 그런데 왜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전략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게 그랜저 하나뿐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 그랜저랑 소나타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소나타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 전략대로라면 소나타도 결국 비싸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가격이 비싸졌다는 걸로 엄청나게 말이 많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딜레마일 거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잠깐 비정상적으로 형성됐던 소비자층이 원래 맞는 차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그랜저 판매량은 소나타가 기록해야 정상입니다. 국민차는 그랜저보다는 소나타한테 어울리는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랜저를 사던 사람들이 소나타를 사고 소나타를 사던 사람들이 아반떼를 구매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레트로 열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20년 전에는 국산차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대신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략의 방향이 이렇더라도 소나타 풀옵션이 5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한다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국민차 타이틀을 다시 가져가야 하는 차가 가격이 플래그십 수준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랜저 가격이 지금처럼 만들어진 건 소나타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타가 너무 비싸지거나 아반떼가 2천만 원대 범위를 터무니없이 넘겨버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소나타랑 아반떼는 20년 전에도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부담감을 넘어가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분석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랜저가 비싸진 이유도 알겠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냐 이겁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까지는 저희 같은 비평 분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제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온전히 현대차의 역할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는 가격이 오른 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이걸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현대차가 해야 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전략을 위해서 그랜저를 대놓고 고급화하는 거라고 보도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신차 발표회 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일단 마케팅 차원에서는 첫발을 뗀 거죠. 이 단계에선 대중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실제 사용자들이 납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건 거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수준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전략을 취하려면 적어도 이번 그랜저는 품질 관련 논란부터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련 문제의 발생 빈도나 비율이 어떻든 간에 가격 차이가 최대 1,000만 원 정도 나는 차에서 그것도 고급화 전략을 택했다는 차에서 품질 문제가 다른 차들하고 똑같이 발생했다면 가격 상승을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일단 가격이 올랐고 이런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방향이라면 그리고 현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근거를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면 이 가격 상승을 납득할 수 있도록 현대차 스스로가 노력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겁니다.
품질, 차의 만듦새나 소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심지어 생산 과정에서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가격 상승을 온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생산 과정은 뭐 장인 정신 이런 것까지도 안 바랍니다. 검수 과정을 조금 추가해서 기존에 있던 차주들하고 다르게 특정 문제 발생을 최소화했다 정도만 강조해도 소비자들 여론이 많이 바뀔 겁니다. 현대차가 이 작업을 빨리 해야 기아나 제네시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더 수월할 겁니다. 뭔가 방향을 정해야 그 방향으로 더 빨리 달려가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 그랜저를 시작으로 전략 방향을 수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아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K8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K9을 아예 단종시켜 버릴 수도 있죠. 만약 에쿠스 부활런하고 비슷한 논리로 갈 거라면 K9을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만들 거고요. K9은 단종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차라서 기아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